한국의 작은 마을, 비 내리는 날씨는 유난히 춥고 바람이 거세다. 비무장지대, DMZ, 인근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고 집집마다 창문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집안은 그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집은 김민수가 홀로 지내는 집이었다. 민수는 65세였다.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후 그는 DMZ 근처의 강원도 외딴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그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고 그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농장을 돌보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편 DMZ의 북쪽에서는 정수연이라는 22살의 젊은 여군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연은 북한의 특수부대 소속으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체제에 충성하도록 엄격하게 훈련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만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 수연 동무, 오늘 임무는 DMZ 남쪽 지역의 군사활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절대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상관의 명령을 받은 수연은 철저히 준비한 후 임무 수행을 위해 DMZ로 향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경계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형이 변하고 가시성이 떨어졌다. 수연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었다. 물살에 떠밀려간 수연은 DMZ 남쪽 민수의 농장 근처 개울가에 도달했다. 의식을 잃은 채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넘어 남한 영토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날 아침 비가 그친 후 민수는 농장을 점검하러 나갔다. 그는 개울가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복장을 보고 북한군임을 직감했지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세상에,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떠내려왔나. 당국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수연의 창백한 얼굴과 심한 부상을 본 민수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는 수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민수의 집은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수연을 침대에 눕히고 부상을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는 수연이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돌보았다. 이틀 후 수연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생소한 환경.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어디죠? 수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다. 민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깨어났군. 걱정했어. 수연은 민수를 보자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진정해. 내가 해치지 않을 거야. 너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수연은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나를 도와준 거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김민수라고 해. 이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 너를 개울가에서 발견했고 내가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글쎄, 나도 전쟁을 겪었고 그 고통을 알아. 더 이상의 고통은 바라지 않아. 수연은 민수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남한 사람들이 모두 잔인하고 악랄하다고 배웠지만 이 노인의 행동은 그녀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다. 민수는 수연에게 따뜻한 차와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몸을 회복해야 해. 너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어.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수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민수의 친절함에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제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이 노인에게 최소한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 몸이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임무에 실패했고 남한 영토에 있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상은 심각했고 당장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다음 날 민수는 수연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그는 그녀의 부상을 다시 살피고 새로운 붕대로 감아주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수연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군인이었어. 전쟁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그리고 내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해. 적이든 아니든 어린 생명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어. 수연은 민수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말에는 진실과 슬픔이 묻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연은 점차 민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했다. 민수는 수연에게 나만의 생활, 자유, 그리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TV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었고 수연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나만의 모습인가요? 수연이 TV에서 서울의 번화가를 보며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 너희가 배우는 것과는 다르지? 수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웠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다. 어느 날, 수연은 심한 구토를 경험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살폈다. 괜찮아. 의사를 불러야 할까? 민수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지속적인 구토와 피로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수는 의약품을 구해오려 했지만 수연은 강하게 거부했다. 의사가 오면 제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럼 우리 둘 다 위험해져요. 수연이 말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해.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단순한 부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수연이 마침내 말했다. 민수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신? 그럼 너는?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북한에서 같은 부대의 동료와 비밀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고,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연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이해했다. 임신한 북한 여군이 남한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월경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저는 배신자가 돼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표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아이의 미래,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다.
민수는 수연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집에 낯선 젊은 여성이 있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민수의 집을 방문하려 했지만 민수는 그들을 계속해서 피했다. 어느 날 마을의 이장이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민수 씨, 최근에 낯선 사람을 보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집에 누가 있나요?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장님. 그냥 제가 혼자 살고 있어요. 소문은 잘못된 거예요.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민수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곧 당국에 신고할지도 몰라.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도 있잖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밤새 토론했다. 수연은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민수는 수연이 남한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이고 가족도 거기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민수는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봐. 여기서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돕고 싶어. 수연은 민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남한에 대한 선전과 실제 경험한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식했다. 그날 밤,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한에 남기로 했다. 그녀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과 경찰이 민수의 집을 둘러쌌다. 김민수 씨, 북한 간첩을 숨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군장교가 외쳤다. 민수와 수연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달아날 곳이 없었다. 어떻게 하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고 말해. 그들이 이해할 거야. 수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수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문을 열었다. 군인들이 즉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수연을 체포했다. 민수도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은 별도의 시설로 이송되어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수연은 며칠 동안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임무,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과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사관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수연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그녀가 진짜 간첩이 아니라 우연히 DMZ를 넘어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민수는 북한 간첩을 돕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저는 단지 부상당한 젊은 여성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북한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조사관은 민수의 과거 기록을 검토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퇴역군인이었고 평생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다. 조사관은 민수의 행동이 비록 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했다고 판단했다. 몇 주 후, 수연은 조건부로 석방되었다. 그녀는 남한 정부의 보호 아래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고
이제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 되었다. 민수도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의 행동은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받았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수연이 석방된 후 그녀는 민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의 도움 없이는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정부 관계자의 동행하에 수연은 마침내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마자 뛰어가 그를 꼭 안았다. 민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이는 어때? 수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구나.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너와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수연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점점 이 노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수연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나만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또한 직업 훈련을 받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수연을 지원했다. 그는 주말마다 그녀를 방문하여 그녀의 적응을 돕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깊어졌다. 수연이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민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민수 아저씨, 제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민수는 놀라움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인간애와 용기, 그리고 희생. 저는 당신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나이 차이가 많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수연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수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43살이나 차이가 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중요해. 그리고 내 아이가 자라면서 받을 시선도 생각해야 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이에게도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연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갖자.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완전히 정착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수연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수의 걱정을 이해했고 그의 신중함이 그녀와 아이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하는 미래를 원했다. 몇 주 후 수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에는 두 세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그녀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수연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작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생명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민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민수에게 건넸다. 안아보세요. 희망이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희망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의 작은 손으로 민수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민수는 이 아이와 수연을 평생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 수연아, 내가 너와 희망이를 돌볼게. 우리 함께 살자.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우리 함께 가족이 되어요. 그렇게 수연과 희망이는 퇴원 후 민수의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겼다. 나이 차이가 많은 남녀가 갑자기 함께 살기 시작했고, 게다가 수연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었다. 소문과 수군거림이 마을을 떠돌았다. 저 여자는 북에서 온 간첩이래. 민수 영감을 꼬드겨서 재산을 노리는 거야. 아이도 있다면서? 민수 영감의 아이는 아니겠지. 저 여자가 누구의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이런 소문들이 마을에 퍼졌지만 민수와 수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민수는 수연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남한의 생활 방식, 문화, 그리고 사회 규범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수연은 빠르게 배우고 적응했다. 그녀는 특히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민수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다. 반찬 가게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여성이 만든 음식을 의심했다. 하지만 수연의 요리 솜씨는 정말 뛰어났고 맛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에 반해 단골이 되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한 손님이 수연의 김치를 맛보고 감탄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배운 비법이 조금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수연과 민수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연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민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희망이를 정성껏 키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희망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민수와 수연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석하여 그들의 결합을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 날, 수연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민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수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평생 당신과 희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민수도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내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이 변했어. 너와 희망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너희를 지키고 사랑할게.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 두 문화, 그리고 두 세대의 만남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아 사랑을 키워나갔다. 희망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아이의 배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엄마, 나는 왜 다른 친구들이랑 달라요?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희망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두 세계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북쪽에서 왔고 아빠는 남쪽에서 왔어. 그리고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건 내가 두 세계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희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슈퍼히어로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학교에서 희망이는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아이들은 그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고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희망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희망이는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점차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들도 그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민수와 수연은 희망이의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수연은 희망이에게 북한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었고 민수는 남한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쳤다. 엄마, 나중에 커서 북한에 가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엄마도 고향이 그리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야.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연이 남한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민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의 음식을 융합한 특별한 메뉴를 제공했다. 그 식당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독특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다. 식당이 성공하면서 수연과 민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처음에 수연은 망설였지만 민수의 격려로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 민수가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연과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분단된 국가의 아픔과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들은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도 받았다. 수연은 이런 관심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특히 북한에서 온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수 씨 같은 분의 도움으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요. 수연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연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희망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이용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두 세계에서 온 부모님을 가진 특별한 아이입니다. 제 어머니는 북한에서 오셨고 제 아버지는 남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의 발표는 학교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교내 통일 에세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의 에세이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민수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졌다. 그는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고 관절염과 심장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 수연은 민수를 정성껏 돌보았고 희망이도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수연과 희망이를 침대 옆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그저 너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싶었어.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한때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었지만 너희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너희는 내게 가족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도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당신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당신은 저희의 영웅이에요. 희망이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분이세요. 민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민수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다. 그는 수연과 희망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희망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민수는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수연과 희망이는 민수의 병상을 지키며 그를 돌보았다. 수연아, 민수가 어느 날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수연은 즉시 민수 곁으로 다가갔다. 네, 여기 있어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가 우리의 차이를 넘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껴안았다. 당신이 제게 준 사랑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희망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희망이에게도 말했다. 희망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내가 자라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희망이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아빠, 약속할게요. 저는 아빠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가 한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과 사랑에 빠져 가족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몇 주 후, 민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수연과 희망이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민수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수연은 민수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탈북자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희망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통일과 화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배경을 살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어느 날 희망이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희망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통일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살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 저의 어머니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희망이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연은 아들의 활동을 항상 지지했다. 그녀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그녀는 그 아픔을 간직한 채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최선을 다했다. 희망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평화회담이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희망이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수연도 드디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머니, 드디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희망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의 이름이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포함되었어요. 다음 달에 만나실 수 있어요. 수연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껴안았다. 그녀는 20년 넘게 가족들을 그리워했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날이 다가왔다. 수연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수가 선물해준 한복을 입고 희망이와 함께 상봉 장소로 향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연은 희망이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곧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희망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 부모님이 나를 알아볼까? 그리고 그들이 내가 북한을 떠난 것을 용서해 줄까? 희망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분명 어머니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것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침내 북측에서 온 이산가족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나이가 많이 든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아버지, 어머니, 수연이 소리쳤다. 노부부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았고 수연의 어머니는 즉시 딸을 알아보았다. 수연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긴 세월의 이별을 뒤로하고 서로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다. 우리 딸,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수연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수연의 아버지도 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 수연은 희망이에게 손짓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 아들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공손히 절을 하며 외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희망입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딸이 남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 아이가 우리 외손자구나. 수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의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희망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구나.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있니?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할아버지.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수연은 자신이 어떻게 남한에 오게 되었는지, 민수를 만나 결혼하게 된 과정, 그리고 희망이가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와 희망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수연이 민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의 부모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딸이 사라진 후 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내가 임무 수행 중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단다.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어. 수연의 아버지가 말했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정부는 그녀의 실종을 사고사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럼 당신들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있기를 바랐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내가 우리 딸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어.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모님이 자신을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다.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언젠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수연의 아버지는 감동을 받아 희망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우리도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상봉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수연과 그녀의 부모님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상봉 때도 꼭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너도 건강하게 지내렴. 그리고 희망이도 잘 키우고. 수연의 아버지는 희망이에게 말했다. 희망아,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내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거라.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수연과 희망이는 북측 가족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순간은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상봉 행사 후 수연과 희망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민수의 묘소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민수 씨, 저희가 드디어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그들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수연이 민수의 묘비 앞에서 말했다. 희망이도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통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수연과 희망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경험은 분단의 아픔과 화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희망이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책을 집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남북한 가족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희망이의 가족 이야기와 함께 분단의 역사, 그리고 통일을 향한 그의 비전을 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남북 분단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희망이가 3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연은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도 여전히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계속했고 특히 북한에서 온 여성들과 아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희망이가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남북관계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수연과 희망이는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넘어 사랑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희망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임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북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며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어머니와 남한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는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화해와 사랑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특히 남북한 여성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희망이의 리더십 아래 남북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더 자주 이루어졌다. 물론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있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수연은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남한에서의 생활, 민수와의 추억, 그리고 희망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북한에서의 생활과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희망이는 수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남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예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니?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북측과 협상 중이에요. 고령 이산 가족들의 남한 방문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수연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자신이 살아온 공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몇 달 후, 희망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북한은 제한적이지만 고령 이산 가족들의 남한 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수연의 부모님도 방문 허가를 받은 몇 안 되는 행운의 가족 중 하나였다. 방문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또한 민수의 사진과 희망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정리하여 부모님께 보여드릴 준비를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수연은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특별 비행기로 북측 이산 가족들이 도착했고 그 중에 수연의 부모님도 있었다. 수연은 부모님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그들을 꼭 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꿈만 같아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연의 부모님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도 서울 방문은 꿈같은 일이었다. 이게 정말 서울이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곳인데. 수연의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을 공손히 맞이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일정을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지내세요. 수연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그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아담한 주택이었다. 정원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집안에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민수 씨와 함께 지은 집이죠.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연의 부모님은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딸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수연은 부모님에게 민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이 민수 씨예요. 저를 구해주시고 저와 희망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분이죠. 수연의 어머니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참 좋은 분이셨겠구나. 우리 딸과 손자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수연의 아버지도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연은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남북한의 음식을 함께 차려 부모님께 대접했다. 식탁에는 북한식 냉면, 남한식 갈비, 그리고 그녀가 직접 개발한 퓨전 요리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 음식들이 북한 음식과 비슷한가요? 수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음식을 맛보고 미소 지었다. 맛이 조금 다르지만 정말 맛있구나.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다니 놀랍구나.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희망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희망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희망이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언젠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수연이 회상했다.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에게 자신의 직장과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는 우리나라가 언젠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희망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연의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우리도 언젠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다음 날,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을 서울 시내 관광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한강공원을 방문했다. 수연의 부모님은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평양과는 많이 다르구나. 수연의 아버지가 말했다.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에게 남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남북이 서로의 장점을 취합하여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가 설명했다. 수연의 부모님은 손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희망이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방문 일정 중에 희망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수연의 부모님을 민수의 묘소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수연과 희망이를 돌봐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민수 씨, 우리 딸과 손자를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딸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묘비 앞에서 말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한 역할을 당신이 해주셨네요. 그 순간 수연은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북한 가족과 남한 가족이 이렇게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그는 남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일운동가들을 초대하여 외조 부모님을 소개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 외조 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는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희망이가 연설했다.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수연의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날 밤은 남북 화해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수연과 희망이는 공항에서 수연의 부모님을 배웅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아버지, 어머니, 꼭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연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딸 너도 건강히 지내렴. 우리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수연의 아버지는 희망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희망아,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나가거라.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연과 희망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희망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통일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 그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수연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특히 북한에서 온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희망이가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희망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남북 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희망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의 가족 이야기는 화해와 통일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해 가을, 수연은 민수의 묘소를 찾아 모든 소식을 전했다. 민수 씨, 드디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희망이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수연은 민수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계속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제가 적으로 여겨지는 북한 군인이었고 당신은 남한의 노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희망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수연이 묘소를 떠나려고 할 때 희망이가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셨나요? 희망이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희망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들이 묘소를 떠날 때 희망이는 어머니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평양을 방문하게 됐어요.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평양에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부모님도 만날 수 있다고?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수연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꼭 안았다. 내가 평양에 가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부모님께 꼭 제 안부를 전해줘. 희망이의 평양 방문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북한 매체도 그의 방문을 다루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소개했다. 방문 기간 중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희망이를 자랑스럽게 맞이했고 수연의 안부를 물었다. 내 어머니는 건강하니? 외할머니가 물었다.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희망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도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희망이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민수와의 추억,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희망이는 모든 경험을 수연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는 북한의 현실, 외조 부모님의 생활,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세요. 어머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수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했다.
내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수연이 말했다. 희망이의 평양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정례화되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했다. 수연이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그녀는 북한에서의 삶, 남한으로의 탈출, 민수와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두 세계를 넘어서 한 여인의 남북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수연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이 책은 남북 분단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언으로 평가받았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희망이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제 어머니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두 세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용감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화해와 사랑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를 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예전에 북한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한의 시민이자 하나들의 어머니입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구해주고 사랑해준 민수 씨,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제 아들 희망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연의 책은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담론을 넘어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인 고통과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희망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통일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연은 아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재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특히 북한에서 온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해 겨울, 남북 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희망이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드디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어요. 수연도 TV를 통해 남북 정상의 만남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사랑을 떠올렸다. 민수 씨, 보고 계세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희망이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을 꿈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평양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끝에는 민수와 희망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꿈이었다. 수연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희망이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 수연은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희망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길 바란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길 바란다. 희망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희망이기도 해. 수연의 임종 소식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과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남북 지도자들도 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수연의 장례식에는 남북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그녀의 삶은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장례식 날 희망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바쳤는지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생각했다. 장례식 후 희망이는 어머니의 유골을 두 곳으로 나누었다. 절반은 아버지 민수의 묘소 옆에 안장했고 나머지 절반은 언젠가 북한의 가족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보관했다. 그것은 수연의 삶이 두 세계에 걸쳐 있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 희망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통일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날 희망이는 통일재단에서 강연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어머니는 북한의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제 아버지는 남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세계에서 왔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저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세계의 아들로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의 삶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세월이 흐르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사람들의 왕래도 점차 자유로워졌다. 물론 완전한 통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반도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었다. 희망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를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두 세계 사이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희망이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당신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민수의 묘비와 수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저는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들의 사랑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희망이가 묘소를 떠날 때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같았다. 희망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통일재단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다. 그의 이야기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희망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위한 원로자문단의 일원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고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여름, 남북한은 70년 만에 평화통일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오랜 분단의 역사가 마침내 끝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희망이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들이 시작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희망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남북한 평화 통일이 실현되는 그날, 희망이는 두 세계를 연결한 사랑의 증인으로 자랑스럽게 서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인 수연과 민수의 사랑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길의 시작이었다.